은행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또 자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중소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했잖아요. 이거 대형 은행들이 인수해 주면서 그 위기를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서 말입니다. 이대로면 은행 위기가 또 재발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주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채권 발행을 적어도 12월까지 1조 달러 이상 채권 발행을 한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시중에 달러를 쫙 빨아들인다는 이야기인데 이때 은행이 위험해진다, 이런 얘기가 이미 한 차례 시장 분석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오피스의 공실률이 은행의 위기를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다 하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피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시지요. 2023년 1분기입니다. 3월 말 기준이죠. 미국 사무실 공실률이에요. 19%입니다. 엄청나죠. 사무실 공실률이 19%면 적어도 말입니다. 5개 중에 1개는 비어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빌딩이 말입니다. 5개 빌딩 중에 1개가 비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지표를 한번 볼까요? 과거 지표하고 한번 끄집어내서 보면요. 지금 2021년 코로나19의 위기 때 18.5%밖에 안 됐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1991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적어도 지금부터 30년 이전으로 올라가서 말입니다. 그 당시에 저축대부조합 사태가 터진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19.3%까지 사무실 공실률을 올렸으니까요. 그때가 최고치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1분기가 19%면 그 당시에는요. 저축대부조합 SNL 사태가 터져서 진짜 미국 전역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거든요. 지금 2023년 1분기가 그렇게 안 오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실이 공실률이 되면요. 기본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는 회사, 부동산 관리 회사들, 이게 은행 대출, 이자도 못 막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도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아니면 이게 빌딩들이 굉장히 싼 가격에 팔려나가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만큼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워낙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 충격의 파고는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부동산 관리 회사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 회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들 입장에서는요. 이 오피스를 지어서 팔든가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주를 받든가 해야 되는데 수주는 아예 안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개발하는 것도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충격은 이루만할 수가 없겠죠. 실제 그 충격이 시장에 와 있고요. 이대로라면 굉장한 큰 은행의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 대출 잔액을 보면요. 주로 소형 은행의 비중이 많습니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요. 3조 6천억 달러였거든요. 그중에 60%가 소규모 은행이 대출을 해준 거예요. 2조 1,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900조 정도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이게 공실률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1분기에도 19%인데 2분기, 3분기까지 길어지면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부동산 관리회사도 못 버팁니다. 부동산 개발회사도 못 버팁니다. 그러면 그 충격이 소규모 중소은행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소규모 중소은행이 한꺼번에 줄줄이 말입니다. 파산이 났을 때 과연 대형 은행들이 좀 전처럼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을 때처럼 막아줄 수 있느냐? 이것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분명한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 올 거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닌 옐린 재무장관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전문가들 뿐만 아니에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위기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게 미국만 이럴까요? 미국만? 아닙니다. 미국만 이렇다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오피스 공실률이에요. 2009년부터 2010년까지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거든요. 그때가 13.1%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3월 말 현재가 12.9%예요. 그러면 지금 수준이 금융위기 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내에 오피스 공실률이 심각한데 이게 미국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전부 다 하나같이 말입니다. 공실률이 크고 그 공실률은 결국 자산관리회사나 부동산 개발회사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공실률이 이렇게 많아졌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게 코로나19의 상황을 거치면서요. 모두가 재택근무로 바뀌었습니다. 재택근무로 바뀌면서 이들이 다시 오피스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라 그러면 그냥 사직서를 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들 입장에서도 그래 그러면 집에서 일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일을 하니까 오피스텔이 공실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고 전 세계적인 위험도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요.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오피스의 공실률은 그렇게 큰 문제가 지금까지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금융사들이 해외 오피스에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전체 규모가 보면 말입니다. 2014년에는요. 7조 3,251억 원이었는데 2026년 6월 기준으로 보면 무려 말입니다. 74조 1,282억 원입니다. 증가율이 912%고요. 10배가 늘어났다는 10배가 더 이상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금액만 하더라도 66조 8,031억 원입니다. 이 중에 오피스 비중이 70%나 됩니다. 괜찮을까요? 뭐 당장 지금 팔아야 될 상황이면 우리가 손해를 보고 충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 팔아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부동산이 오르면 팔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국내 금융사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이 74조 1282억 원이라는 숫자, 그중에 오피스 비중, 사무실 비중이 70%라는 숫자,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해외 금융이 무너지면 해외 부동산이 무너지면 우리는 금융사가 무너질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금융사가 무너지면 안 그래도 국내의 문제는 심각하거든요. 부동산 PF 대출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출 만기 연장까지
가계부채, 기업부채까지 부채 폭발은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가 은행 위기의 내관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지표를 보고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조금 더 나가면요. 우리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연금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 국민연금의 대체 투자 자산 총액은요. 152조 5천억 원입니다. 뭐 주식시장이 아니고 채권시장이 아니고 대체 투자를 한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중에 부동산이 예, 지금 48억 5천억 규모입니다. 48억 5천억 규모. 적지 않지요. 31.8% 수준이긴 한데요. 48조 5천억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중에 미주가 41.7%예요. 이것도 만만치가 않지요. 예,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지표 예, 국내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금액과 또 예,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을 보면 예, 이게 한꺼번에 몰아치면 뭐 모든 게 문제겠지만 그래도 위험의 어떤 수준은 조금 끌어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국민연금 입장에서야 당장 말입니다. 뭐 예, 그 부동산을 팔 일은 없겠지만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는요. 결국 말입니다. 전 세계 사무실 공실률로 이어져서 이게 우리나라까지도 번진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은 괜찮을까요? 결국 말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도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흐름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처럼 이렇게 최악의 어떤 공실률 나타날 거냐 이것은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요. 재택근무는 일반화될 거고요. 그 재택근무의 일반화가 되는 그 와중에 사무실의 공실률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것. 이거 우리 한 번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상업용 부동산도 이제 투자하기가 좀 겁나겠는데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드시죠.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갈 겁니다. 바뀌어가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문제이기는 한데요. 분명한 것은요. 뭔가 상업용 부동산 산업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큰 변화의 기류가 있고요. 세계 시장으로도 변화의 기류가 차고 넘치고요. 우리 시장으로도 그 분위기는 올 수 있다는 것. 우리 오늘 한번 명심하고 넘어가자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